보겠는데요. 그 16번 아까 광역시설 49쪽을 좀 보시라 그랬잖아요. 49쪽 광역시설에 대해서 49쪽을 좀 통하여 정리하고 넘어올까 합니다.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렇게 좀 보십시오. 49페이지. 광역시설 찾았나요? 이 광역시설 뜻은 아까 했습니다. 뜻은 했는데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일까 아닐까요? 그래, 기반시설이 뭐다고요? 기반시설 중 아까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다고요? 둘 이상. 그래서 둘 이상 지자체 걸쳐 있는 시설, 둘 이상 지자체 걸치는 시설. 예컨대 도로라든가 뭐 철도, 그리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뭐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화장시설 이런 것들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광역시설 이렇게 광역시설 있다. 여기 A시가 있고 B시가 있고 C군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이렇게 걸치게 되는 도로라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치는 철도라든가 또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지는 않지만 여기 한 곳에다가 공항을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이곳에다가 화장시설을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를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광역시설을 한다 했습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을 49쪽을 통해서 체크하겠는데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원칙은 바로 이것도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원칙으로 미출치지 않는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미출친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원칙으로 도시, 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거기다 체크. 원칙은 무슨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에 따릅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외해적으로 자,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인 이 시, 군 있잖아요. 이네들 관련 장들이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에 들어간 비용 문제에 대해서 또 설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세 명이 만나가지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야, 이쪽에 도로 설치와 관리에 따른 비용은 우리 시에서 예산, 이쪽 도로 설치 관리에 시설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 예산, 이쪽에 들어가는 설치 관리 비용은 이 군 예산 가지고 하자. 이렇게 세 명이 만나가지고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 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때 체크하시고 그 말이 중요하죠.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포인트 딱 주고 하여야 한다. 써서 X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때 여기서 이렇게 장난치면 틀리구나. 이렇게. 거기에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게 중에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니까 이 중 누군가 하나가 반대해서 협약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외적으로
바로 이 저기 같은 충청남도 소속이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예산 가지고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다. 그래 같은 도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하야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여기다 포인트 한번 딱 줘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건 중에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들은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인데 그따 줄 거예요.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 법인. 그래서 법인을 내세워서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하여금 그걸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걸 광역계권 지정계획 뭐라 한다고? 광역계권 지정계획. 이따 이걸 우리가 보겠어요. 알겠죠? 이런 광역시설을 이렇게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될 또 함께 이용하게 될 광역시설을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두 개 이상에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권역을 지정해 가지고 바로 이 권역 지정한 다음에 이걸 수립해 광역도시를 수립해요. 여기 봐봐요. 광역계권을 지정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에 이 계획 속에다가 이 광역시설 배치는 이렇게 하자, 설치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규모를 이렇게 하자라는 정책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들어설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주는데 묶어주는 권역을 뭐라고 하냐? 광역계권 지정이라고. 광역계권 지정 후 바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도시 내용에다가 반드시 광역시설 배치는 이렇게 하자, 규모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 하자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그래 이때 광역도시계획 할 때 광역계획권 할 때 광역시설 때 광역은 넓을 광자요 지역역자니까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내포되는 용어냐? 둘 이상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고 다시 요약집 어디로 오시냐? 바로 5페이지 공동구로 들어갑니다. 공동구를 보세요. 준비됐나요? 공동구. 자, 이 공동구 뜻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또 한번 체크해 보겠어. 이 공동구라고 하는 거 5페이지. 이 공동구는 기반 시설이다 아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공동구는 여기 봐봐요. 공동구는 기반 시설이다 아니다. 1. 시설이다. 기반 시설이다. 2. 아니다. 몇 번일까요? 시설이다. 그것부터 하셔요. 아까 했죠. 공동구는 기반시설 50개 중에 50개 넘죠. 아까 보니까 기반시설에 유통공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었어. 그래서 기반시설이다 이거 하셔야 돼. 뭐다고? 기반시설의 하나예요. 이거에.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것은 뭘로 분류되어 있었냐? 유통공업시설이 여기까지 딱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가게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구는 유통공업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했어요. 연초 페이지 그 11번에서 봤잖아요. 연초 페이지 11번에서 봤죠? 11번. 공동구는 기반시설이었다. 기반시설 중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었냐? 유통공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었다. 왜 유통공업시설이냐? 이 공동구에는 전기선이 수용되어 있어. 전기선이 이렇게 수용되어 있고 수도 파이프가 수용되어 있고 그래서 수돗물도 공급시키고 전기도 유통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통공업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래 이 공동구 뜻은 가볍게 체크하면은 바로 이 지하에다 묻을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지하 매설물 하는데 그것들을 함께 다 집어넣자 공동 수용하자 해서 만든 터널 같은 공간이 공동구라 했습니다. 그래 이 공동구는 반드시 도로가 이렇게 땅 위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터널처럼 가서 보면 이렇게 이게 위에가 봐봐요. 이
위에가 도로다 그러면 도로 밑에 이렇게 교실같이 쫙 이게 공동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에다가 전기선 쫙 하고 수도파이프 쫙 하고 그다음에 하수파이프 쫙 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여기 수도파이프 쫙, 전기선 쫙, 통신 전화선 쫙 이렇게, 하수파이프 쫙 가 이렇게 터널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을 공동을 한다. 공동. 이 공동은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하도록 됐냐? 지하에다만 설치하게 되는 시설물인데 이 공동구를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지하 배설물 이런 것들 아까 그런 것들 이것들을 여기다 공동으로 다 수용하게 돼요. 그래 이걸 공동을 한다. 알죠? 공동구가 이제 설치게 되면 지상에 그동안 설치해왔던 전기선 지상에다 전부터 세워가지고 설치하면 유법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설치하면 유법자로서 2년이어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래 설치를 못하게 막습니다. 막아서 지상에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다 설치해서 그런 것들 공동 수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구에 대해서 바로 구체화시켜서 이제 보면은 이 공동구 옆에다가 써요. 공동구 옆에다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복습할 때도 여기 용어 딱 봤다면 거기 가서 파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공동구는. 알겠죠? 같이 가서 봅시다.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 그거 다 싹 써놨어요.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자주 읽으면 돼요. 뭐 한글로 다 됐으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한글이거든. 공법까지 쉬운 게 없어. 자, 거기 가서 보면 이 공동구 설치를 해야 할 사업장의 규모부터 하셔야겠어. 앞으로는 이 공동구를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사업장 규모를 최근 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 앞으로는 공동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공동. 세종시라든가 내포 신도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동화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상의 도로가에서는 전봇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깨끗해버려요. 설치 자체를 못하거든. 잡아가거든. 설치하면. 그래 그 세종시는 도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하고 있고 저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장소는 충남 도청을 옮기는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이 장소가 도시발구역이다. 세종시같이 도시발구역이다. 저 내포 신도시가 도청 이전 신도시다. 도청 이전 신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에 두 군데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저 안동에 경북 도청을 옮겨서 지금 도시 건설하고 있고 충남 도청은 내포 신도시다 지금 옮겨가지고 하고 있거든. 이런 데를 도청 이전 신도시 알겠나요? 그리고 도시발구역 알죠? 새롭게 도시 건설하는데 이런 도시발구역이라든가 도청 이전 신도시라든가 여기가 택지발을 하려고 하는 택지발지구라든가 경제자유국이다, 정부국이다, 공공택지주구다 라고 할 때 이 사업장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될 시행자에게 공동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느냐, 이 면적이 얼마이면 이상이면 얼마를 초과하면 공동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까? 이 면적이 거기 나와 있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 수치 암기. 150만 그럼 틀리겠다. 150만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얼마 초과할 때부터 의무사항이 돼버리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부터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 이렇게 200만은 어떻게 해서 200만이냐 여기 봐봐요. 얘 공동구가 터널처럼 동그라미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니까 200만 같이 보여요? 150만 같이 보여요? 200만 같이 갖다 동그라미 두 개니까 2 갖다 앞에다 쓰면 돼버리죠? 200만.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 공동구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의미를 속뜻을 좀 기억할 때 그렇게 해 보시고 초과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을 설치한다.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이때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설치 비용은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은 여기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하고 이걸 조명하게 될 한전 수도사업소 얘네들이 있거든. 조명 예정자하고 함께 돈을 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단독 부담한 거 아니다. 거기 나와 있죠. 점용 예정자하고 함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었다면 공동구의 설치
봐보세요. 2번.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공동구의 수용을 해야 할 시설들 있잖아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란 말 동그라미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두란 말 중요하다. 2를 위반했다. 위반해가지고 밖에다 설치했다. 그러면 아까 몇 년 몇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신다. 이것도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넘어가서 보면 아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말 찾아봐. 앞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앞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 체크 한번 하고. 대통령령은 국토개법 시행령을 말하는데 시행령에다 이음을 하고 있어. 넘어가봐요. 시행령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즉 이게 이제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통령령 하면 야 공동화 설치할 때 이런 관은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건 의무상이다. 이유 없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근데 두 개만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대통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 두 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 그 전선하고 통신선하고 수도하고 열수소관하고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반드시 공동에 넣어라 그랬는데 두 개는 수용하려면 미리 거기다 체크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그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을 딱 포인트 딱 줘. 둘째 줄 끝에 잤나요? 그 말 중에 공동구 협의의 심의 그거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두 가지를 두 번 시험 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이 냈어요. 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가스관하고 하수관. 이 두 가지 관은 공통된 성질에 그것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가스 터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관에는 진짜 가스가 지나가고 있고 하수관에도 부패가스가 지금 고여 있어서 아차면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구 점유 예정자들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기된 종로 시설은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회복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바로 3번 조금 전에 설치 비용은 바로 이 공동구 점유 예정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그 공동구 점유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내야 할 때 설치공사 착수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내고 나머지 잔액은 바로 점용공사 기간 만료 1일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로 4번 이 공동구가 이제 설치돼 가지고 관리될 때게요. 안전사고 발생하셔서 잘 관리하는데 관리 책임자를 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6명을 특광특특시장수 국장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6명에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명을 기하세요. 국장 써서 X쳐. 국장이 아니다. 시험에서 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왔어. 관리했다 동안치 봐. 가로 4번 누가 관리한다고? 특광특특시장수. 여기치는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광역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이 관리한 것도 아니고 국장이 관리해 준 것도 아니다. 특광특특시장수가 관리한다. 이네들 6명이자 관리자라고 그래. 관리자는 5년마다 동감쳐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작년에 나왔네요. 매년 이렇게 나왔어. 틀려. 10년 그래도 틀려. 몇 년마다 한다고? 5년마다.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세체 조건에 따라서 이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5번 공동구 관리 비용 찾았나요? 이제 공동구 관리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때 밑에 관리자가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한다. 몇 회 납부한다고요? 2회. 1년에 2번 걷어들인단 말이죠. 이때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려면 관리자한테 못 받느냐?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허가 없이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1천만 원 과태료 체크. 그리고 공동구 점용, 사용한 자는 마지막에 점용료 사용에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올 것들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공동구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5페이지 19번 용어의 정의 보죠.
19번하고 20번, 21번을 별도로 묶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있잖아요. 이것은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 이렇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은 아니다고? 용도구역 아니죠. 토지 쓰임새를 3차로 규제하겠다 해서 정하는 용도구역, 아까 우리가 봤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뭐 도시장 공급, 입주규제 최소 5개 있었죠. 5가지에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꼭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앞에다 이렇게 써놔. 여기 공부할 때는 70페이지를 가서 파면 돼. 그리고 이거 19번, 20번, 21번 묶어서 이렇게 써놔.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가서 파야겠다. 여기 하고 바로 가서 파야 되겠어. 그래야 원만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같이 보겠는데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자, 19번 여기 있는 거 개발 밀도관리 뜻을 볼까? 개발 밀도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족 예상했다 살짝 줄 거 봐요. 부족 예상. 19번. 부족 예상. 그때 기반시설에다 줄 거 봐요.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된다 할 때 기반시설에다 줄 것이고 4개 생각. 4개 생각. 이렇게 써요. 몇 개 생각하시라고? 4개. 4개가 떠올라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공부 안 됐다는 거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4개가 떠올라야 돼요. 밑에 더 써볼까? 조그만하게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걸 의미해. 그래서 이런 4가지 기반시설이 부족에 예상되나 그런 4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다, 곤란한 지역에다 정한다? 그래, 그게 중요이제. 곤란한 지역 그 말 중. 그게 핵심 용어예요.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 것을 무슨 구역을 한다? 개발 밀도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이제 금방 곤란한 지역까지만 잘라놓고 이런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 20번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개발 밀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짝짓하고 곤란한 지역에다 정해서 바로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냐? 건폐라고 용료를 뭐한 효과 있도록 한다? 강화. 엄청 중요하죠. 강화예요, 완화예요? 그래. 시험에서는 완화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완화 써가지고 X 쳐야 돼. 완화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기서 할 일은 그거예요. 아, 여기 완화하면 틀려요? 이렇게 딱 복습할 때도 그걸 생각. 그러면 할 게 없어. 끝났어, 그거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 적용하여서 건폐과 용료를 강화 적용하면 건물을 크게 재란 말이에요. 되도록 줄이겠다는 거예요.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는. 자, 강화 적용해서 지금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용적률에다 줄 거 봐. 다시 한번. 용적률에다 미칠 것이고 50% 이렇게 써놔. 50%. 용적률에다 줄 것이고 몇 퍼센트? 50% 이렇게.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그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몇 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냐? 50.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용적률. 알겠죠? 용적률이 50%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되졌지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해버리면 그 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25층 이하밖에 못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날려버리죠. 법적으로. 그럼으로써 그 구역에 인구 위협을 둔화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었던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자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 꼭 시험에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를 애허지역 그 말을 체크. 애의지역 그 말 키포인트죠. 애허지역. 애허지역이다, 내허지역이다. 애허지역 그 말이다. 포인트 박. 애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내하고 안이 두 가지 있어. 그래서 그거 써서 X죠. 내 해도 틀리고 안 그래도 틀린다. 그래서 애의지역. 애자가 바뀔자거든. 애허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다. 곤란한 지역에다 정한다. 필요한 그 말 중에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때 이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있느냐? 7가지 써놨어. 7가지 어마어마 중에 도로, 동그라미, 공원,
동그라미 녹지 동그라미 수도 하수 도 학교 중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시설 7가지 암기.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이다. 지정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료를 학부 트락에서 청구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어마어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학까지 설치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니에요. 2번 나왔어. 2번 그거. 2번. 대학까지 포함한 거 아니라 대학은 필요 없어요. 그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있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돈을 내게 하느냐 신축과 증축 행위할 때 체크. 그 말의 핵심 용어죠. 신증축. 신축할 때 신자만 써졌는데 그따고 해서 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 알겠죠? 증축. 그래 2가지 행위할 때만 내게 하는 돈이 뭐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이렇게 딱 봐두시고 이 페이지 하고 나와서 몇 표로 가시라고 그랬어? 70페이지 가서 파버려요. 그리고 복습할 때도 꼭 그런 식으로 따라가서 파고 오셔란 말이에요. 70페이지. 그러면 이제 할 게 없거든. 그거 해버리면. 자, 가서. 자, 70페이지 개발밀도 관리요. 7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체크하죠. 자, 먼저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문제. 이 2가지 구역의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가? 제목 개발 밀도가 유의했다.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유의했다가 국토개법 이렇게 써놔요. 그냥 크게 무슨 법에 있다고 이거? 국토계획법. 그래 나는 지금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번지수를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실 거.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밀도 관리를 먼저 보겠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는 주로 시내에다 정한다. 지정 어디다 하냐? 주로 시내. 이미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 기자가 이미 개자거든.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에다 정합니다. 위치가 그래 위치가. 개발이 끝난 시내라든가 기개발에다 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라고 했죠. 그래 개발이 끝난 시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지역에 도로 주변에 건물이 쫙 들어서 있고요. 개발이 끝난 지역이니까. 이렇게 기개발지를 들여다보면 시내에 이렇게 건물이 쫙 건축되어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도 만들어져 있죠. 기반설도 이렇게 뭐 학교면 학교.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으면 학교라는 뜻이 알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림을 공부했잖아요. 태극기가 펄럭이면 그 건물 뭐다고요? 학교.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 땅속에 수도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속에 하수도 파이프 하수 시설 설치되어 있다.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도로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기반시.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리. 여기 봐봐. 이렇게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났기에 이 저기 필요한 양의 기반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다 하냐고 이 안에 후비진 곳에 조그만 건물인데 누가 사가지고 법적으로 싹 건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또 건축한다. 건축하면 이것 보러 개발행위라고 그래. 개발행위. 뭐라 한다고요? 개발행위.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된다. 막 개발행위가 있게 돼버리면 이 장소에 막 개발행위가 있게 돼버리면 이런 개발행위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지역에 인구가 더 정년에 비해서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동시에 발생하겠죠. 도로에는 정년에 비해서 차량이 더 감소할까 증가할까요? 그렇죠.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때로는 이 지역에 도로가 지천생이 발생해서 도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수도에 대한 수량은 인구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정전에 의해서 수도에 대한 수량은 더 증가해요. 기존의 이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수 발생량도 기존에 비해서 더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학교의 학생 수는 기존에 비해서 증가하겠죠. 증가함으로써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면, 하나는 바로 부족한 양만큼 더 추가로 설치 확대해주면 되겠죠. 그래, 도로가에 있는 건물 싹 철거해버리고 도로 더 확장공사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되는 현상, 부족함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도로가 이게 빌딩 50층 해야 하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다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철거할 때. 그쵸?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할 건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표현해. 야, 이런 걸 다시 부숴서 도로를 확장공사 해주기보다 새로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들 개발행위를 좀 규모를 억제해버리자. 건물을 줄게 해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구수를 바로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감소해서 기존에 있는 기반에서 그냥 재건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 부담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밀도가 인하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정말 곤란한 지역이다. 이거는 곤란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후발 주자들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줄여서 인구 유입을 둔화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그냥 재건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관리하자 했을 때 정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청 고시함으로써 지정 고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바로 발생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뭐 하도록 하자? 강화 적용토록 해버리자. 완화가 아니라 강화. 이때 강화 적용하게 될 때 특히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함에 있어서 건폐라는 것은 그 주어진 대지 면적이 있다면 대지 면적에서 확보가 난 최대 건축 면적 그 크기를 규제하자는 건데 이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는 건폐보다 층층 올리는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50%까지 강화토록 해버리자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둘 다 강화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얼마까지 강화해버리도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고시한 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만큼 규모가 팍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음으로써 인구입을 억제 둔화시켜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이 책임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라 한다. 이렇게 이 구역의 의미를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로서 이 구역을 그럼 법적으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제 책에 있는 거 그 순서 보면은 지정권자 나오죠. 지정권자에 오면 되는 것이야. 이제 이런 것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 특특시장수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려요. 지정권자 특강 특특시장수다.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냐?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기준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정권자는 특강 특특시장수다. 이네들이고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딱 차이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 나갈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다. 바로 여기저기 아무 데다 정한 거 아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봐봐요.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봐보세요.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역이 있고 비도시인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보존도 있고, 도시역은 다시 개발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보존용 녹적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용도적인 이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면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거지, 바로 보존성이 센 녹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일 없다. 그래서 여기는 지정한 거 아니다. 비도시도 아니다. 바로 오직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한정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라 그 말이에요. 지정 가능 용도적. 보고 계시죠? 책에 있으니까. 그래,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그렇다.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래, 지정 가능 용도적 세 가지 딱 기억하면 돼요. 지정 가능 용도적 세 가지. 주상공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될 때 절차. 여기 봐봐요. 지정하게 될 때 절차는 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난리 나지. 그렇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정할 때 절차는, 지정 절차는 들어봐.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럼 틀려. 듣지 않아. 지정할 때 절차는 바로 이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네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시민은 필수적이다. 시민은 필수적인데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이다. 그래, 중앙하면 틀리겠다. 중앙하면 틀리고, 중앙은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을 심의해 나가는 기구니까 중앙에 나면 절대 안 되고, 지방. 이 시민은 필수적일까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할 수 있을까? 필수적이다. 시험에 나왔어요. 지방도시의 시비를 거치지 않고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필수적이에 반드시 거쳐야 돼. 이거 거치지 않고는 지정 못한다. 이 정도. 심의 필수로 거치고 지정고시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효과, 아까 검표 영리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5가지가 있다. 이러이러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5가지 바로 읽어두시오.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 차량 통행이 현재 지시는 지역. 보고 계세요? 그때 도로에다 줄 것이고, 도로율이 2% 미달 이상 되죠. 도로에다 줄 것이고, 세 번째 수도, 네 번째 하수시설, 다섯 번째 학교에다 딱딱 포인트 잡아. 여기 다 기반설이죠. 그리고 20% 체크하시고, 이런 적에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 관리요.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하면 틀려요. 도시 군관리로 결정한 내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간다고 아까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봐봐. 그 페이지 마지막 보면은 제일 밑에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 결정은 도시 군관리 결정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제일 밑에 줄. 그 다음에 개발 밀도과 기반시설 부담은 국토유산 용도가 아니다. 용도는 개시 수도 5개 있었다. 그 다음에 9회 개발 밀도과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 연동제요. 그래서 이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없다. 그리고 그 위에 개발 밀도 관리 방법. 개발 밀도하는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돼. 즉시 검토가 아니라 여기 봐봐요. 이 구역을 지냈던 특광특특시장수 있잖아요. 지정만 해놓고 가만히 방치한 거 아니에요. 여기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야 돼, 법적으로. 그때 관리할 때 이 안에 기반시설 변화가 발생하면 주기로 검토해야 돼. 기반시설 변화를 즉시 검토한다. 주기로 검토해서 조치한다. 주기적. 그렇다. 근데 시험에서 한번 즉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 주기적. 그 말을 한번 폭. 주기로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하냐.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영종률을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 조치하거나 이 구역 필요 없겠다 싶으면 해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잘했나요? 자, 봐두시고 나머지 이제 통과해도 되겠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7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와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 보죠.